네, 여러분, 김동일입니다. 자, 우리가 지난주 2차전지 주들이 좀 힘들 때 제가 반등을 기다리시는 게 맞고 오히려 공략권 의견을 드렸고, 반도체 주들이 슬금슬금 바닥권 인식이 더 확산되고 있다. 제 방송을 계속 봐오신 분들 아시겠지만 저는 작년 연말에 반도체 바닥 매수를 말씀드렸습니다. 삼성전자, 하이닉스만. 소부장에 대해서는 저는 지금도 따라가서는 안 된다는 쪽입니다. 이게 이제 여러분들이 우리 전문가들이 나와서 얘기를 하는 게 다 맞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주식 투자에 대한 미래 전망이 다 맞을 수가 없죠. 그럼 제가 그 미래 전망이 모든 전망을 다 맞출 수 있다면 전문가하고 있겠습니까? 그죠? 전문가하고 있겠습니까? 우리나라 모든 빌딩을 다 사고 있겠지? 그런데 어떤 전망을 어떤 논리와 합리성을 가지고 판단을 하느냐에 따라서 본인이 견딜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제가 어떤 의견을 드릴 때 제가 제시하는 논거를 말씀을 드리죠. 이러이러하기 때문에 지금은 보이고 지금은 따라가지 마시고, 시황에 대해서도 저는 그런 저만의 확고한 뷰가 있어요. 그래서 틀려도 여러분들이 저의 시황이나 방송을 챙겨봐 주시는 이유가 그건 것 같아요. 전 틀려도 제대로 틀려요. 왜냐하면 저의 확실한 뷰가 있으니까. 저는 어중간하게 얘기를 안 하죠. 아시다시피 지금 주식을 갖고 있어야 되는 때다. 혹은 현금 만들어야 된다. 혹은 반도체 사야 된다. 2차전지 사야 된다. 팔아야 된다. 저는 이걸 선명하게 말씀드리죠. 그게 있어야죠. 우리 투자자는 그게 항상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포지션이 있듯이 전문가도 포지션이 있어야지 그냥 두루두루 얘기해가지고 오늘 맞으면 오늘 맞는 것만 얘기하고 그러면 어떻게 믿고 따라 하겠어요. 그죠? 그래서 저는 저의 뷰를 정확하게 선명하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인데 현재 시장에 대한 의견을 일단 먼저 드리면 너무 좋아요. 너무 좋은데 걱정하지 마시고 그냥 좋은 대로 가는 거예요. 우리는 이코노미스트가 아니에요. 경제 분석가, 경제학자가 아니에요. 경제는 전망이 안 좋아요. 미국도 여러 가지 데이터들이 점점 나빠지는 게 보입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뭔가 이렇게 신용 쪽에서의 문제들이 조금씩 보여요. 하지만 그런 걱정을 하면서도 주식시장은 올라가고 있죠. 그럼 우리는 주식 투자자니까 그런 상황을 인식하면서 시세를 따라가다가 뭔가 좀 과열이다. 이제 좀 부딪힐 것 같은데 그러면 미세하게 현금화 컨트롤을 좀 한다든지 이런 식의 대처를 하면 되니까 너무 여러분들이 뭔가 이렇게 근원적인 문제를 파헤치려고 과하게 몰입할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계좌에 집중하시고 포지션에 집중을 하시자. 일단 이 말씀 먼저 드리고 오늘도 교육적 내용 그리고 현재 시장에 대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자, 제가 이 미스터 마켓에서는 완전히 초보자분들을 처음부터 하나씩 이렇게 주식의 기본 구조 혹은 어떻게 투자에 임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말씀드리고 있죠. 자, 끝나지 않는 논쟁인데 주식을 성장주로 하느냐 가치주로 하느냐 이런 얘기 많이 하죠. 그걸 대표적으로 우리가 쉽게 PBR, PER을 기준으로 투자의 기준을 잡습니다. PBR은 자산을 기준으로 했을 때, PBR은 주식을 평가할 때 주가 기업이 가지고 있는 유무형 자산들, 현금 자산도 있을 것이고 혹은 공장 부지도 있을 것이고 설비도 있을 것이고 혹은 무형적 가치도 있는 거죠. 가지고 있는 자산에 비해서 현재 주가가 어느 정도의 수준에서 거래되고 있느냐, 그걸 보는 게 PBR이고, PER은 이제 주가를 기업의 현재 실적 현금 흐름, 즉 장사해서 돈을 얼마나 벌고 있느냐, 수익을 기준으로 해서 주가의 현재 수준을 우리가 평가할 때 PBR 그리고 PER 두 가지 방식을 가장 많이 쓰고 있습니다. 전통적으로. 여기에 여러 가지 최근에 도입되고 있는 에비타라든지 이런 개념들도 있지만 그건 우리가 애널리스트들이 많이 접목하는 방식이고 우리 투자자분들은 PER, PBR 가지고 주로 많이 보죠. 이게 제일 심플합니다. 에비타 같은 경우에는 법인세, 감가상각 이런 것들을 제외한 이익만 보는 건데, 그러니까 순수하게 지금 판매 현금 흐름이라든지 이런 것들 위주로 영업적인 부분만 보려고 하는 거고, 사실은 주당 순이익이라는 것은 전체 포괄적인,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뭐 가계 이익을 기준으로 계산을 했을 때 여러분들이 장사를 해서 버는 돈에 뭔가 이자가 많이 나간다. 그럼 그 현금 흐름은 이자에서는 마이너스가 나는 거고 뭐 비즈니스에서는 플러스가 나는 거 아닙니까? 그 총합으로 손익을 따지는 거기 때문에 저는 EPS 주당 순이익을 기준으로 PER을 보고 PBR 총 주당 순 자산을 기준으로 PBR을 보는 게 맞다고 보거든요. 근데 우리가 이 두 가지 개념은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 게 제가 위에 타이틀이 주식 투자는 부동산과 다르다죠. 아직까지도 제가 그런 분들을 많이 뵙습니다. 특히나 제가 여러분들께 주식을 뭔가 가치를 얘기하거나 현재 이 주식이 지금 싸다, 뭐 비싸다 이런 얘기할 때 저는 EPS의 개념으로 즉 기업의 실적을 기준으로 저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런데 주식을 좀 오래 하셨거나 저도 뭐 주식을 좀 짧게 한 사람은 아닌데 저는 이제 시장의 흐름에 좀 이렇게 변화해 가려고 되게 노력하는 편인데 전통적인 투자를 아주 오랫동안 하셨거나 아니면 부동산 쪽에 대한 개념이 그러니까 자산에 대한 개념이 부동산 쪽에 너무 강하게 박혀 있는 분들 혹은 이 가치에 대한 개념을 그러니까 이 가치라는 사전적인 의미 때문에 기업의 평가를 그 기업의 현금 흐름, 즉 그러니까 미래 현금 흐름은 보이지 않는 건데 가지고 있는 자산은 유형적이다 보니까 이제 부동산하고 좀 헷갈려 하시는 거예요. 주식 투자는 기업이에요.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값어치만 보고 하면 안 돼요. 즉 가격 숫자만 보고 하면 안 된다는 얘기가 바로 그거죠. 제가 지난주에 이렇게 말씀드렸죠. 이게 만약에 그냥 공산품이라면은 뭐 한 달 전에 10만 원 했던 제품이 갑자기 5만 원 하면 이건 지나치게 싸진 거예요. 그렇죠? 왜냐하면 일주일 만에 어떤 공산품의 값어치가 그렇게 급격하게 변하지 않기 때문에 요 10만 원이 조금 고평가였다 하더라도 5만 원은 충분히 매력적인 가격일 수 있는데 기업은 다르다는 거죠. 기업은 예를 들어서 6개월 전에 10만 원이었을 때는 그 6개월 전에 영업 환경이 앞으로 더 긍정적인 전망으로 10만 원에 거래될 만한 영업 환경이었지만 지금 뭔가 뭐 예를 들어서 제가 그 코로나 진단 키트 같은 걸 예로 들었었죠. 그 당시에는 시젠 같은 기업이 돈을 너무너무 많이 벌고 당분간 이게 언제 끝날지도 모르기 때문에 엄청난 진단 키트 수요를 기대하면서 주가가 엄청난 상승을 했지만 지금 이제 위드 코로나 제로 코로나 돼버리고 이제 진단 키트가 오히려 재고가 처리가 안 되는 상황이 돼버리면은 그거 전부 마이너스 요인이 되니까 과거에 20만 원 지금의 2만 원, 3만 원 적정하게 된 거죠. 과거에 20만 원 하다가 지금 2만 원, 3만 원에서 싼 게 아니라 그때 20만 원은 20만 원 할 만한 상황인 거고 지금의 3만 원은 3만 원 할 만한 상황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그 값어치 자체를 부동산은 그 값어치 자체 다시 말해서 부동산은 자산 그 자체잖아요. 그러니까 부동산은 가격이 전부예요. 부동산 투자하는 분들은 실제로 그렇게 얘기하면 부동산은 가격이 전부이고 거기에 이제 뭐 개발이라든지 뭐 이런 거에 소스가 들어오면서 그 값이 뛰는 게 되고 장기적으로 인플레이션에 수렴하게 돼 있는 건데 기업은 영업 활동을 하잖아요. 그죠? 워렌 버핏이 금 투자를 안 하는 이유 말씀드렸죠. 워렌 버핏이 금에는 절대 투자하지 않는 이유. 즉 금은 그 자체로 부가가치를 양산하지 않는다라는 거잖아요. 교환 가치는 있을지언정 금은 그 자체가 뭐 돈을 벌어오지 않잖아요. 근데 기업은 어때요? 내가 해당 기업에다가 투자를 해두면 그 기업이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2차전지 기업에다가 투자를 해두면 단타가 아니라 장기적 관점에서 투자를 한다면 그 해당 기업이 2차전지 관련한 비즈니스로 현금 흐름이 만들어지면은 그걸 주주에게 환원하고 그리고 그 영업 가치가 높아져서 기업의 매출과 이익의 외형이 커지면 주가가 그만큼 올라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주식 투자는 해당 기업의 영업 활동에 내 돈을 가져다 놓는 것의 개념이거든요. 이 개념이기 때문에 저는 주식 투자에서의 기업의 펀더멘탈 밸류에이션은 PBR 방식보다는 PER 방식으로 보는 게 맞다고 봐요. 그런데 뭐 설명이 장황했는데 PBR로 너무 고집스럽게 보시는 분들은 이 개념을 빨리 이해를 하셔야 돼요. 예를 들면 자 우리가 주가를 제가 늘 이야기하죠. 주가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주가의 결정은
실적에다가 멀티플을 곱하는 거라고 우리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 주가를 PBR 개념으로 보면은 자산에다가 멀티플을 주는 거잖아요. 그런데 자산의 값어치가 여러분 쉽게 바뀝니까? 가지고 있는 예를 들어서 뭐 삼성전자가 가지고 있는 공장 부지의 값어치가 갑자기 막 바뀝니까? 바뀌지 않잖아요. 그래서 주가를 우리가 결정하는 이 모형에 있어서 자산 곱하기 멀티플은 잘 적용을 하지 않아요. 이거 우리가 제일 많이 보는 게 시장 뭐 적정 코스피 PBR 이거 얘기할 때 뭐 코스피 PBR이 0.8배 내려왔다. 그래서 초저평가다. 뭐 과거 20년 기준으로 코스피 펀더멘탈 밸류에이션이 PBR 기준으로 0.8이나 0.9배 이하면 싸다. 뭐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PB 밸류로 뭐 하이닉스는 0.9면 싸고 삼성전자는 뭐 1.2면 싸다. 이렇게 얘기하는 이유가 바로 이 자산 값어치는 쉽게 바뀌지 않기 때문에 예를 들어 반도체를 그냥 제가 잠깐 지나가는 말로 드리면 반도체는 제가 옛날에도 설명드려서 반도체는 좋아지면 엄청나게 돈 벌지만 조금만 안 좋아지면 적자난다. 제가 2년 전에 하이닉스 삼성전자 적자 날 거다고 전망을 했어요. 왜? 반도체 사이클 끝났다고 보였기 때문에. 왜냐하면 고정비가 대부분이다 보니까 안 좋으면 우리가 비용을 줄이면 되는데 반도체는 그럴 수가 없거든요. 그러면 적자 나는 거예요. 그리고 아무리 좋아져도 고정비가 확 늘지 않아요. 그래서 수익이 엄청나게 많이 나는 거예요. 반도체는 이 업다운이 아주 심하기 때문에 우리가 뭐 증권사들이 펀더멘탈 볼 때 PB 밸류로 많이 보는 거예요. 적정 밸류에이션을. 그게 바로 어떤 이 변동성 자체가 없기 때문에 자산 값어치는 이렇게 함부로 바뀌지 않기 때문에 최후방 마지노선을 잡거나 할 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소위 얘기하는 청산가치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근데 여러분들이 주가를 이렇게 실적과 멀티플, 실적은 이제 쉽게 얘기하면 지나간 실적만 보는 게 아니라 앞으로의 실적 전망을 하는 거. 그래서 컨센서스나 포워드 가이던스 이런 걸 얘기를 하는 건데 12개월 포워드를 보통 보는 이유가 지금 나오고 있는 실적은 지나간 1년이잖아요. 지나간 3개월이고. 그래서 실적은 사실 지금 나와 있는 실적이 아니라 궤적이에요. 지금 실적이 어떻게 가고 있느냐. 그리고 배수는 우리가 소위 이제 멀티플이라고 하는 게 멀티플이 사전으로 영어 단어의 뜻이 배수잖아요. 몇 배 멀티플 이 개념이니까 이건 이제 미래 현금 흐름에 대해서 얼마나 기대하느냐인데 이건 제가 그냥 말로만 설명드릴게요. 예를 들어서 해당 기업이 지금 시장 평균표가 10배다. 시장 평균표가 10배인데 어떤 주식이 PER 100배 받고 있다. 그럼 우리는 비싸다고 얘기를 하지만 근데 해당 기업이 연간 100% 정도를 성장을 하고 있다면 이건 비싸지 않은 거예요. 왜냐하면 올해는 100배지만 현 주가 수준이 1년만 지났을 때 50배가 돼버리잖아요. 그런데 PER 10배를 받는 기업은 예를 들어서 이익이 감소하고 있어요. 그럼 이건 비싼 거예요. 왜냐하면 말씀드렸다시피 그러면 예를 들어서 20%씩 감소하는 기업이 있다. 그러면 이 기업은 1년이 지났을 때 이익이 20% 감소하고 현재 가격이 됐을 때 예를 들어 10만 원에 있는 주가가 원래 EPS가 10,000원이었을 때 이건 10배였잖아요. 근데 1년 지났을 때 EPS가 8,000원으로 내려가 버리면은 이 기업은 약 12.5배 정도가 돼 버리죠. PER이. 그러니까 가만히 있으면 주가가 비싸지기 때문에 점점 내려가는 거예요. 근데 역으로 100% 성장하는 기업은 PER이 100배일지언정 현 주가가 유지됐을 때 1년이 지났을 때 이익을 2배를 더 늘릴 수 있다면 PER이 50배로 낮아지겠죠. 2년이 지나면은 이게 25배가 되고요. 3년이 지나면 12.5배가 돼 버립니다. 그러면 현재 주가 수준을 3년 정도를 반영한다라면은 비싸지 않은 게 되는 거예요. 지금 이 개념이 2차 전지에 적용되고 있는 포워드 멀티플을 뭐 3년 적용했냐 4년 적용했냐 이 논리입니다. 이걸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지 못하면 성장주는 주도주는 제가 단언컨대 여러분 주도주는 함부로 이게 요거 조금 올라간다고 이게 주도주고 요게 조금 올라간다고 이게 주도주가 아니에요. 주도주라는 타이틀을 가질 정도가 되려면 앞으로의 수년간의 이익 증가 전망이 뚜렷하고 선명해야 돼요. 그래서 반드시 주도주는 실적주이자 성장주에서 나옵니다.
그 시대의 주도주는 해당 시대에 가장 크게 성장하는 산업이 무조건 주도주입니다. 그래서 여전히 주도주는 2차 전지인 거예요. 하지만 이 주도주가 쉬고 있다, 가고 있다 이렇게 개념을 정해야지 끝났다, 바뀐다 함부로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반도체가 지금 실적 전망이 갑자기 좋아졌습니까? 아니에요. 이쯤이면 바닥이지 않겠니? 이거거든요. 이거는 뭐예요? 그냥 저가에 살만하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 여러분들께 이 시간에 딱 마지막에 업종 섹터 얘기할 때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반도체는 쫓아가지 마시라. 그리고 2차 전지는 저가 매수하시라. 이렇게 말씀드렸죠. 그리고 지금 결과가 2차 반도체는 좀 더 올라왔지만 쫓아가실 필요 없어요. 정말 반도체를 여러분들이 내년 보고 사고 싶으시면은 기다리면 또 저가 매수 기회가 나와요. 제가 삼성전자 6만 원 이하면은 스트롱바이라고 우리 제 채널 그리고 명인복귀 시간에 계속 말씀드렸어요. 하이닉스 8자부터 했을 때는 편하게 걱정하지 마시라. 7만 원대 좋을 거 하나도 없다. 감산 이미 다 끝났다. 그러면 금리 인상 끝나가고 감산 이미 끝났으면 유동성도 완화되면 IT 수요 증가가 되고 공급 증가 끝났으니까 반도체 바닥 임박은 맞아요. 최근에 나온 시티그룹의 레포트 제 생각이에요. 다 전혀 다르지 않아요. 하지만 반도체가 강하게 가지는 못해요. 이거 이따 보여드리죠. 왜냐? 주가는 자 이거죠. 주가는 실적이 좋아야 되고 그리고 멀티플이 좋아야지 두 가지로 올라가요. 자 그러면 지금 여러분 삼성전자 하이닉스는 왜 올라갈까요? 여러분들 생각할 때 실적이 좋아서 올라가나요? 멀티플이 좋아서 올라가나요? 생각을 해보세요. 그럼 답이 나와요. 삼성전자 지금 실적 아직 안 좋아요. 하이닉스 지금 실적 2분기도 엉망이에요. 그럼 실적 아니야. 그럼 멀티플 금리가 그러니까 멀티플을 올리는 건 두 가지예요. 하나는 해당 산업에 대한 꿈이 막 커질 때 혹은 시중에 돈이 막 풀릴 때예요. 그래서 시중에 유동성이 줄어들면은 멀티플 조정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유동성이 공급되면은 멀티플 상승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지금 돈이 막 풀립니까? 아니죠. 삼성전자 하이닉스 실적 전망이 막 좋아집니까? 아니죠. 삼성전자 하이닉스 실적 전망은 뭐예요? 이제 더 이상은 나빠지진 않을 것 같은데 이 전망이잖아요. 그래서 높게 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삼성전자 하이닉스 갖고 계신 분들께 제가 지금 뭐 찬물 끼얹는 게 아니고요. 이해를 하시면서 가세요. 아, 삼성전자 하이닉스는 바닥이 나온 데에 대한 리바운드인 거예요. 그러니까 바닥, 제가 지난주도 삼성전자 하이닉스 바닥 인식 점점 강해진다. 왜? 작년도 헤드앤숄더 치고 삼성전자가 막 5만 원대 치고 이럴 때는 하이닉스가 막 7만 원대 치고 이럴 때는 사람들이 불안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원래 사람의 마음은요. 주가가 바뀌면 바뀝니다. 그리고 시중의 증권사 컨센서스도 마찬가지예요. 주가가 좋아지면 좋아진다고 하고 주가가 나빠지면 나빠진다고 그래요. 그게 애널리스트들이 그 군중심리를 따라가는 게 아니라 애널리스트 자기 이름으로 쓴 레포트가 목표가를 10만 원 걸어놨는데 주가가 5만 원 와 있으면 어떻게 해요? 목표가 내려야죠. 이미 틀린 거니까. 그러다 보니까 안 좋은 얘기 다 갖다 쓰면서 목표가 내리는 거예요. 뭐 그런 게 있어요. 그렇게 돼서 결국은 항상 보면은 주가는 이 실적과 멀티플에 따라서 움직이는데 어떤 주식이 올라가거나 내려갔을 때 우리는 이 주가의 기본 이 함수로 고민을 하면은 그 주식을 사야 되는지 팔아야 되는지가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은 이 부분으로 봤을 때는 뭐 예를 들어서 이걸 시장으로 따지면은 똑같아요. 자, 주가를 지수로 바꾸고 실적을 경기로 바꾸고 배수를 유동성으로 바꾸면 시장 전망이 되는 거예요. 자, 지금 앞으로 시장 지수는 어떻게 될까? 경기 안 좋아. 그죠? 당분간의 경기 전망 아직 안 좋아. 유동성 일단은 긴축은 멈춘 것 같은데 그럼 일단 더 나빠지지는 않는다 쪽으로 가 있잖아요. 이미 포지션은. 그래서 시장이 2100대에서 지금 반등이 이만큼 나온 거예요. 그런데 그 주식시장이 더 가려면 어떻게 돼야 돼요? 유동성이 공급이 되거나 혹은 경기가 더 좋아져야 되잖아요. 당장 어렵죠? 금리 인하 당장 안 한다 합니다. 경기 당분간 좀 더 부진해질 것 같아요. 그러니까 주식시장은 상승의 한계가 있어요. 박스권이에요. 쉽죠? 간단하죠?
이게 기본적인 틀이라니까요, 여러분들이. 운동장이 어떻게 어느 쪽이 기울어져 있고 이걸 알아야지 거기서 내가 어떻게 뛰어야 될지를 결정할 거 아닙니까? 지도를 봐야지 내가 어느 방향으로 가면 될지 결정을 할 수 있잖아요. 이게 제일 간단하고 명료한 방법입니다. 거기에서 여러분들이 자꾸 미스가 나는 게 이 실적 베이스가 아니라 자꾸 자산 베이스를 보셔서 그런 건데, 다음 보시죠. 자, PBR이 0.5배다. 우리가 특히 이제 주식을 장기 투자하시는 분들이 이걸 많이 보시는데요. 그 장기 투자 방법 나쁘지 않아요. 이 PBR을 보는 방법은 나쁘지 않은데, 근데 그 PBR을 보실 때 시간 계산을 잘못하는 분들이 정말 많아요. 자, PBR이 0.5배면 쉽게 얘기해서 이런 부동산 기준으로 따지면은 이거 시세 평가가 한 10억 정도 하는 가게인데 혹은 건물인데 5억에 나왔네? 사면 벌어요. 그런데 지금은 5억에 거래되고 있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런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그런데 분명히 합리적 평가로 했을 때는 10억 정도의 가치가 있다면 5억에 사서 10억의 가치가 될 때까지 기다려야 되죠. 그러려면 경기가 더 좋아져야 되고 공실률이 줄어들면서 그래야지 건물의 값어치가 올라갈 거 아니에요. 그러니 싸게 사면은 무조건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현재 실적이 어떻게 돼 있을까요? 당연히 별로 안 좋겠죠. 그러니 주가가 청산 가치에도 못 미치는 값어치를 받고 있는 걸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만큼 PBR이 낮은 기업은 일단 주도주의일 수가 없어요. 현재 세상에서 주목받는 산업일 수도 없어요. 외로운 싸움, 고독한 싸움, 길고 기나긴 고통이 따르지만 2년, 3년, 5년, 10년을 보고 간다면 나쁘지 않아요. 단, 이 산업이 앞으로 지금은 힘들지만 좋아질 만한 뭔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 자산가치 투자를 할 때 제일 좋은 산업은 사이클 산업이에요. 사이클 산업이라는 건 경제가 좋아지면 자동으로 좋아지고 경제가 나빠지면 자동으로 안 좋아지기 때문에 지금 경기가 안 좋을 때 저평가 PBR이 저평가인 주식을 사놓으면 최소한 우리가 경기 사이클, 설비 투자, 주글라 사이클 뭐 이런 것들이 재고순환 설비 투자 사이클이 한 5년 정도거든요. 반도체는 우리가 월드컵 사이클, 올림픽 사이클하고 한 4년 사이클 정도 조금 더 짧게 보기도 하는데, 그러면 예를 반도체 같은 경우는 사이클 주식이니까 이제 그래서 삼성전자를 뭐 PBR 1.15면 사야 된다, 하이닉스가 PBR 0.85면 사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4년 사이클이니까 2년 힘든 때 사가지고 다음에 좋아질 때까지 한 2년은 기다려야 된다 이거잖아요. 근데 그런 개념을 가지고 있다라면은 반도체 작년 연말에 너무너무 좋은 자리였죠. 그럼 사서 놔두는 거고 지금 뭐 올라온다고 팔아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할 게 없죠. 2021년도 연초, 2022년도 연말에 저점 나왔으니까 2년 기다리면 2024년도 연말이나 2025년도 연초까지 보면 반도체 롱텀이죠. 다만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롱텀이고,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올해 상반기 만약에 여기서 긴축이 좀 더 가버리면 연말까지도 별로 좋아지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러면은 소부장은 여전히 영업 환경이 열악할 거예요. 그럼 실적이 계속 안 좋은 상태에서 주가가 올라온다. 그럼 또 지난 3월, 4월 달처럼 올라왔다가 또 떨어지고 두더지 게임 하는 거예요. 막 야 좋아질 것 같아 해가지고 막 쫙 올라오면은 아 실적 아직 별로야 뚝 떨어지고, 만약 이번에 심택이나 이런 것처럼 실적 쇼크 나버리면 뚝 떨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개념을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시면 기간을 길게, 제가 항상 얘기하는 게 주식은 여러분 기간을 길게 잡잖아요. 정말 쉬워요. 초보자들이 단타하는 건 난 이해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주식은 기간을 짧게 잡을수록 어려워요. 여러분들 주식 시작한 지 얼마 되지도 않은 분들이, 제가 주변에 보면 20, 30대 친구들이 차트 보면서 코인 하잖아요. 아이고 할 말이 없어요. 짧게 매매하는 건 정말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왜냐면 왜 짧게 가는 건 힘든 거냐면 그 짧은 시간 안에 기업의 어떤 영업 환경이나 전망이 바뀝니까? 안 바뀌어요. 그러면 그 짧은 환경 안에서의 의사결정은 순전히, 제가 주식은 뭐라고 그랬어요? 기업의 가치가 시장 안에서 투자자들의 군중 심리로 결정된다 그랬죠. 그러면 그 짧은 기간에는 기업의 가치는 변함이 없어요. 그러면 시장 안에서 그 심리를 이용해서 매매를 해야 되는데 그게 쉽습니까? 사람의 심리를 역이용하고, 우리가 투자를 한다는 것은 항상 본능에 반하는 의사결정을 해야 되는데, 여러분들 무슨 독립운동해요? 맨날
사기 싫은데 사야 되고 팔기 싫은데 팔아야 되고 그게 매매인데 마음 가는 대로 하면은 추격 매수하고 투매하고 그러면 깡통차거든요. 그러니까 주식은 남들이 막 두려워할 때 매수해야 되고 남들이 막 환희할 때 매도해야 되거든요. 그게 얼마나 힘든 건데 그 짧은 순간에 그걸 한다고 심지어 초보자들이 데이 트레이딩을 한다고요? 얼토당토 않는 소리예요. 절대 지금이라도 하고 계신 분들 당장 멈추세요. 앞으로 1년 동안 20%의 수익을 여러분들이 1년에 두세 번 딱 매매해가지고 만들 수 있어요. 충분히. 반도체 같은 거 여러분 이번에도 바닥 위에 반등 나왔죠. 삼성전자가 지금 7만 원 목전까지 왔지만 저는 6만 초반 다시 온다고 봐요. 사서 2년 가세요. 갈 수 있어요. 더. 그렇게 편하게 갈 수 있는데 PBR은 아까 말씀드린 제가 얘기 잠깐 했는데 이런 싸게 산 거를 비싸게 주가를 높게 받으려면 그 좋아지는 사이클을 기다려야 돼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야, PBR 싼 거 저거 사가지고 몇 년 지나서 이만큼 대박이 났잖아. 사실은 PBR이 싸서 대박이 난 게 아니에요. 그 낮은 PBR이었다가 이익이 개선되면서 PER이 올라가서 주가가 상승하는 거예요. 보세요. 자, 포스코를 요즘 많이 관심들 가지시죠? 시간이 제가 한 5분 내로, 한 5분, 10분 내로 마무리할게요. 그리고 시장 잠깐 볼게요. 자, 봅시다. 이게 포스코의 PBR입니다. PBR. 그리고 이게 BPS죠. BPS가 주당 순 자산 제일 밑에. 이거 계속 올라가죠. 왜? 인플레이션이니까. 아니, 포스코의 주당 순 자산은 50만 원이었던 게 2015년, 16년에도 50만 원이었는데 지금 주가가 어디 15만 원까지 갔다 왔잖아요. 지금은 포스코의 주당 순자산이 60만 원이 넘어요. 근데 지금은 40만 원이에요. 여전히 PBR 기준으로 뭐 0.665 정도밖에 안 됩니다. 싸지요, 포스코는 아직도. 그런데 포스코 도대체 몇 년째 쌉니까? 이미 지금 10년간 계속 쌌어요. 근데 저기 보시면 PBR이 점점 더 낮아져가지고 지금 0.44까지 내려와 있어요. 작년 기준으로. 올해 기준은 좀 더 낮아질 거예요. 근데 이거 보시면은 이게 계속 싸게 거래되는 이유가 EPS가 밑으로 가잖아요. EPS가. 이익이 감소하잖아요. 이익이 감소하니까 철강 업황이 부진하고 저 2006년도 이전까지 중국의 산업화가 끝나고 나니까 이제 철강 산업이 그렇게 좋아질 일이 있나? 이러다 보니까 포스코가 가지고 있는 고로 가치 뭐 이런 것들을 어떻게 평가하냐면 야, 저거 앞으로 저걸 값어치를 쳐줘야 되나? 저 고철 아닌가? 좀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공장 설비 이거 다 고철되는 거 아니야? 그 값어치를 안 매겨주는 거죠. 이미 장비들이 다 감가상각이 끝났는데도 불구하고 한참 낮은 평가를 하고 있는 거예요. 왜? 돈을 옛날보다 못 벌 것 같으니까. 앞으로 계속해서 돈을 더 많이 벌 수 있을까? 인플레이션 정도는 제로예요. 인플레이션 정도의 성장률은 원래 제로로 보는 거예요. 그러면 시장 이상의 뭔가 경기 이상의 성장을 할 수 있나? 그게 보이지 않으면 계속 할인이에요. 할인. 싼 게 비지떡. 뭐하러 비싸게 쳐주냐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포스코라는 기업의 자산을 사서 남한테 더 비싸게 팔 수 있을 것 같으면 이걸 사는데 이거 값어치 계속 떨어질 것 같은데 이러니까 사람들이 안 사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같은 경우는 모멘텀이 생기죠. 왜? 리튬이라는 새로운 신사업을 하면서 그에 대한 성장 가치가 생기니까 뭐 예를 들어서 포스코 같은 경우는 장기적으로 보면은 EPS가 위쪽으로 이렇게 터닝할 수 있죠. 작년은 뭐 이게 병목 현상 때문에 일시적으로 좋았던 거고 앞으로 뭐 리튬 가치 때문에 이익 증가율이 이렇게 나오면은 그럴 때는 이제 턴어라운드가 되면서 장기적으로는 포스코는 지금 뭐 조정시 매수해 놓으면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어요. 오히려 저평가 해소가. 근데 그 저평가 해소가 말씀드린 대로 자산 가치가 싸서가 아니라는 거죠. 이익이 증가될 수 있는 요인이 생겼기 때문에 재평가를 기대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럼 결국은 주식은 실적의 함수다. 이거를 여러분들이 공부하지 않고 혹은 이 중요도를 여러분들이 간과하시면은 앞으로 주식을 뭐 10년을 하든 20년을 하든 30년을 하든 계속해서 헛바퀴 돌듯이 주변에서 빙글빙글 그냥 공회전 하셔야 되는 거예요. 핵심 주도주와 세상을 바꾸는 성장주를 편승하지 못하고 이번에도 2차 전지도 마찬가지예요.
2차 전지 뭐 앞에 옛날 비싸다고 고평가라고 얘기했던 사람들 지금 기술 조정 나오니까 뭐라고 조롱하고 있어요. 자기가 조롱받아야 되면서 주도주를 편승도 못하고 언급도 못하고 그냥 그건 비싸다고 하고 있다가 그 좋은 주식들 다 놓치고 나서 거봐라 저거 떨어지잖아 이러고 앉아있죠. 안 돼요. 절대 그렇게 하시면 여러분들이 앞으로도 로봇이 앞으로 긴 먼 미래 로봇이 주도주가 될 거고 또 자율주행이 주도주가 될 수 있고 뭐 이런 움직임을 못 따라갑니다. 그러면 PER 개념으로 보시면 셀트리온이 지금 셀트리온을 사실은 얘기가 아니에요. 전 지금의 셀트리온은 오히려 약간의 성장 한계를 봤다고 생각하는데 자 셀트리온이 2016년도 17년도에 얘가 PER이 60배 70배였습니다. 여기 10만 원일 때 셀트리온의 PER이 막 70배 이랬어요. 근데 거기서 40만 원까지 갔죠. 왜? 이익이 계속해서 늘고 있으니까 이익이 이렇게 계속 늘고 있기 때문에 연간 이익 성장률이 꾸준하게 전망됐기 때문에 주식이 PER이 80배, 70배인데도 거기서 2배, 3배가 올라갔던 거예요. 이 EPS를 보세요. 이 EPS가 여기서 2배, 3배씩 점프를 했잖아요. 근데 요즘 왜 이게 꺾였냐, 셀트리온이. 물론 코로나로 인한 일시적인 제약 바이오 섹터에 붐업이 있었지만 여기 EPS가 꺾였죠. EPS가 밑으로 꺾인 게 아니라 성장률이 꺾이고 위로 쭉 올라오다가 옆으로 가죠. 이렇게 성장이 한계에 부딪히고 성장률이 낮아진다 싶으면은 멀티플을 빼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런 개념을 여러분들이 잘 이해를 하셔야지 뭐 그냥 뭐 철강주가 뭐 PER이 10배다. 뭐 IT가 PER이 7배다. 2차 전지가 PER이 뭐 80배다. 이거 비교 안 되는 거예요. 비교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 두 가지 산업을. 자, 반도체는 싸고 2차 전지는 비싸다고 합니다. 사람들이. 이건 완전히 잘못된 인식이에요. 이거 어떤 이 관점에서 접근을 하시면은 여러분 안 돼요. 2차 전지는 실적은 여전히 좋아요, 여러분. 2차 전지가 실적이 막 꺾일 것 같습니까? 절대 쉽게 꺾이지 않아요. 그런데 지금의 2차 전지가 제가 에코프로 BM을 기준으로 뭐 산술적으로 계산을 해보니까 뭐 앞으로 2026년도 기준으로 한 60만 톤 그리고 LNF의 테슬라가 수주했던 단가 기준으로 하면 한 톤당 한 6,500만 원 뭐 이렇게 계산하니까 대충 2026년도까지 지금 캐펙스로 보면은 뭐 한 40조 정도가 나오더라고요. 지금 현재 시가총액이 주가가 그 2026년도 정도까지의 캐펙스 현금 흐름을 반영하고 있는 게 맞아요. 3년, 4년, 5년, 6년, 3년치의 미래 현금 흐름을 주가가 선반영한 게 맞아요. 그러면 2027년도 이후에 수익성이 계속해서 좋고 매출 증가율이 유지가 될 것 같으면은 주식은 더 올라가는 거고 만약에 거기서 성장이 좀 정체될 것 같다 그러면은 2차 전지 양극재를 포함한 이쪽은 여기서 오랫동안 박스를 그릴 수 있어요. 또 좋아지나? 혹시 나빠지면 어떡하지? 이런 고민을 하게 되는 구간까지는 왔어요. 하지만 실적이 여전히 좋기 때문에 이번처럼 과열해서 많이 떨어지면은 이건 사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얼마나 오랫동안 좋으냐 혹은 얼마나 더 좋아질 수 있느냐에 따라서 2차 전지 셀 기업들 혹은 양극재 기업들이 여기에서 올해 4월 달의 고점을 넘어서 더 갈 수 있느냐를 확인할 텐데 그게 단시간에는 힘들 거예요. 그래서 저의 2차 전지 전망은 중기 박스가 한 6개월 이상의 박스가 될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그러면 거기 박스에 맞춰서 박스권은 뭐예요? 많이 떨어지면 사면 돼요. 실적 좋은 산업이니까 많이 떨어졌을 때는 용감하게 사도 돼요. 그죠? 제가 지난주에 2차 전지는 걱정하지 말고 사시라고 반등 나온다고. 나오잖아요. 반도체는 역으로 해요. 반도체는 다들 지금 하는 게 뭐예요? 야, 반도체 더 나빠지지 않을 것 같아. 미국 분석가들도 한국 분석가들도 반도체 더 나빠지지 않을 것 같아. 그건 네 생각이고. 그렇잖아요. 그거 가봤냐? 3분기 가봤어? 안 가봤잖아요. 그 전망을 가지고 올라왔지만 현재 실적은 아주 안 좋거든요. 그러면 추격 매수 저 같으면 안 합니다. 저같이 합리적인 판단하는 사람들은 반도체 추격 매수 안 합니다. 왜? 좋아질 것 같아? 근데 지금 안 좋잖아.
1년째 좋아질 거라고 전망했던 조선주의 전례를 기억하세요, 여러분. 조선주 LNG 좋아진다, 뭐 LNG 동력선 있다, LNG 운반선 있다,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LNG 대수요다 했는데 1년 동안 죽 썼습니다. 왜? 아직 좋아지는 시점이 오지 않은 거예요. 근데 여전히 좋아질 거는 같아요. 이렇게 돼버리면 여러분 반도체가 앞으로 1년 동안 박스 쳐도 할 말 없는 거예요. 그러니 주가가 어떤 저항을 강하게 넘어가려면 제대로 된 이익 증가 상향 요인이 나와야 됩니다. 반도체는 그게 금리 인하예요. 금리 인하. 근데 금리 인하 아직 안 했죠. 동결하면 뭐 중국이나 다른 데서 막 부양해주면 좋은데 걔네들도 아직까지 그렇게 강하게 부양 안 하잖아요. 그러면 그냥 반도체는 더 나빠지지는 않을 것 같아 정도예요. 요거는 이제 내려오면 사는 거고 올라가면 좀 파는 거죠. 이것도 마찬가지 밑에서 박스예요. 시장도 박스고. 그러면 다음 과정은 어디로 가야 되느냐? 자, 쭉 말씀드리고 그림만 한번 봅시다. 반도체와 2차 전지는 순환이에요. 순환이라는 건 무슨 말이냐? 반도체도 올라가면 따라가면 안 되고 단기적으로 올라가면 조금씩 챙겨 놓으면 기다리면 다시 저가 매수 기회가 저는 올 거라고 봐요. 소부장은 의견 안 드립니다. 저는 이 반도체 소부장 아직 투자 의견 없습니다. 죄송하지만 이건 저의 기준입니다. 여러분들이 하시고 안 하시고는 자유지만 저는 반도체 소부장에 대한 뷰가 아직 안 섭니다. 반도체 소부장 아직 좀 힘들지 않나? 라는 생각을 갖고 있어서 제가 말하는 반도체는 삼성전자 하이닉스 얘기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2차 전지는 셀, 뭐 양극재 실적 나오는 것들 이번에 뭐 실적 안 나온 애들 다 빼고 실적 잘 나오는 쪽은 순환적인 뭐 이번에 조정 나왔죠? 밑에서 반등 나올 거예요. 올라가면 또 이것도 멀티플 저항 받기 때문에 못 넘어가요 당장. 그러니까 많이 올라오면 또 팔아주세요. 너무 높게 물린 분들은 이번에 아찔하셨던 분들은 올라온 물량을 좀 줄였다가 또 하다 놓으면 좀 채우고 이런 식으로 가야 된다고요. 4월 이전 같은 폭등 당분간 안 나옵니다, 여러분. 제가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 그렇게 당분간 안 나옵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제한적 박스 두 업종, 대장군에 있는 초대형 두 업종을 다 박스로 놓고 보시고 그리고 나스닥을 제가 작년 10월부터 13,000을 불렀잖아요. 13,000까지는 갈 수 있다. 13,000까지는 갈 수 있다. 그리고 엔비디아가 지금 시장을 끌고 왔는데 엔비디아 이번 주에 실적 발표 수요일 날 나옵니다. 근데 엔비디아는 지금 당장의 실적은 그렇게 시장을 충족을 강하게 못 해줄 거예요. 이거는 좀 먼 미래를 보고 있는 플랫폼이지 지금 당장의 현금으로 아니거든요. 그러면 글로벌 주도주 역할을 했던 엔비디아가 좀 쉬어간다. 거기에 나스닥 13,000 때린다. 미국 시장도 뭐 조금 쉴 수 있어요. 근데 뭐 제가 지금 말하는 쉰다는 게 주식시장 큰일 났어요. 도망가야 돼요. 이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정도의 박자를 5월 말 전략에서 조금 인식을 하고 보셔야 됩니다. 저는 무리하게 막 쫓아가고 이거는 이번 5월 하순 구간은 좀 손해볼 수 있다. 오히려 좀 기다렸다가 사도 되고 혹은 이번에 사실은 이번 하단에 샀었어야죠. 제가 계속 말씀드렸던 주도주 여기 사야 된다. 이런 데 안 사면 어디 사냐 했던 그 반등이니까. 그리고 오히려 그런 반등 나오면 한번 쓱 팔아주는 거예요. 이런 박자로 보시고 종목별로는 뭐 구분 대처하세요. 시황을 별로 안 타는 종목일수록 괜찮을 것 같고 단기 매매를 한 10에서 15% 정도 욕심 너무 내지 마세요. 4월 이전에 2차 전지 같은 시세 쉽게 안 나옵니다, 여러분. 그리고 매수는 당분간은 조정이 나올 때 사는 방식으로 하셔야지 막 위로 막 쫓아가고 추격하고 뭔가 막 사흘 나흘 올라갔는데 따라잡고 이만큼 파워풀한 시장이 아니에요. 주의하시고 중장기 투자자는 2차 전지 여전히 주도주 논리로 갑시다. 아직까지 2차 전지가 뭐 과열이라서 조정 나온 거지 뭐 끝났다 꺾였다 저는 그렇게 보지 않아요. 테슬라도 여전히 아주 좋게 보이기 때문에 전기차의 대장주가 테슬라인데 2차 전지는 전기차의 부품이니까 테슬라가 투자 심리를 잡아주면 2차 전지도 뭐 붙잡고 가는 거니까 반도체 2차 전지가 함부로 끝났다고 얘기하시는 맙시다. 박스. 그리고 반도체를 포함해서 경기 순환주는 싸게 사기에는 좋은데 올라갈 때 사지는 말자. 오히려 저점 매수하신 분들 한 15% 정도 수익 났으면은 한번 챙겨주고 뭐 아직 실적 별로니까 기다리면 조정 나오겠지 하셔도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고요. 오히려 자 그러면 반도체하고 2차 전지가 박스로 그렇게 별 재미가 없어 버리면 도대체 종목이 뭐가 갈까? 시장이 그 틈새가 뭐 바이오주는 여러분 제가 바이오는 섹터 전략으로 가는 건 반대예요. 바이오주는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그 바이오 기업의 R&D나
개별적인 모멘텀을 공부 안 해놓은 분들은 진짜 차트만 보고 하실 분들은 그냥 귀 닫고 차트만 보고 하세요. 재무제표 정도만 보시고. 하여튼 바이오가 약간 순환매가 좀 있는 양상이고, 그러니까 틈새죠, 틈새. 주도주 아니고. 그리고 인터넷 네이버 카카오랑 게임주 뭐 예를 들어서 NC 뭐 크래프톤 요즘 많이 올라왔죠. 요런 게임주들이 뭐 실적은 저점 쳐놨고 모멘텀들이 좀 있는 것들이 있어요. 요런 애들이 틈새에서 뭐 2차 전지나 반도체 이런 어떤 메인 섹터가 좀 쉴 때 틈새에서 잘 움직이잖아요. 요런 쪽이 뭐 포트폴리오에서 요 각각 분산해서 한 20-30% 정도 하시는 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뭐 로봇 AI 이런 거는 우리나라에서 본격적인 기업은 사실 별로 없다고 생각하는데, 근데 뭐 테마주니까 차트 보시면서 로봇을 투자를 하실 건 미국 기업에다 하세요. 우리나라보다는 장기 투자를 하실 거면 국내 로봇주나 AI나 뭐 자율주행이나 이런 거는 그냥 세력성 테마라고 생각하시고, 뭐 5일선, 20일선 살아 있으면은 뭐 단기 트레이딩 그런 식으로 그냥 자유롭게 대처하시는 정도로 권해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정도 뭐 하면 주간 시황은 얼추 정리가 될 것 같고요. 지수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나스닥 잠깐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나스닥이 지금 여기가 13,000원인데요. 여기 정도까지 지금 올라왔어요. 네, 여기 정도까지. 요거 지금 터치하거나 넘어가면은 이때부터는 언제든지 조정 나와도 되거든요. 근데 이게 기술적 조정 내지는 박스권 상단에 대한 조정. 이 정도. 아직은 미국도 이거 넘어갈 정도가 아니에요. 미국에서 요즘 그 과거 항상 차별화 장세마다 나오는 게 1970년대 니프티 50 장세예요. 그러니까 50종목만 올라갔던 70년대 랠리 장세를 요즘 또 그렇게 되는 거 아니냐, 또 빅테크만 가는 게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올 만큼 아주 슬림화되어 있는 시장이라서 미국 지수가 좋다고 우리나라 시장이 다 좋은 게 아니니까 이런 점도 오히려 이번 주에 좀 더 올라가면은 따라가는 건 좀 주의하자 정도로 말씀드리겠고요. 지수도 우리 시장 지수도 마찬가지입니다. 2600 터치한다고 흥분하지 마시자는 거예요. 그리고 뭐 업종은 2차 전지 많이 궁금해하실 테니까 2차 전지 잠깐 뭐 그림만 한번 보고 가죠. 에코프로 BM으로 몇 번 말씀드렸으니까 BM으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이거는 이제 제가 생각하는 박스가 바로 이런 거예요.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은 주식이 이렇게 올라가면 이렇게 떨어진다고 생각하고, 반대로 이렇게 떨어지면 이렇게 올라간다고 너무 순진하게 1차원적으로 생각을 하시면 안 됩니다. 주식은 중립적 포지션이 항상 나옵니다. 이 가격 조정 이번에 이만큼 나왔죠. 주도주가 고점 대비 30%면 제가 충분히 사도 된다. 61선 실적 좋은 섹터 61선이면 사도 된다. 여기 매수 구간 들어왔죠. 그리고 상단이 30이고 절반이 여기면 기본 포지션 절반입니다. 기본 반등 포지션 절반이니까 우리 여러분들은 급락했으니까 급등할 걸 기대하면서 기다리신 분들은 요 최근에 이렇게 완만하게 올라가는 게 답답하실 거예요. 이걸 견뎌야 반등을 먹는 거예요. 원래 주식이 한풀 꺾이잖아요. 이렇게 가다가 한번 꺾이죠. 그러면 다시 일어설 때 이거보다 각도가 약해집니다. 이렇게 기간이 길어지고, 그러니까 요 기간이 길어지면서 일단 50%까지 반등 가고 거기서 또 기간 조정 가면서 과연 박스권 상단까지 갈 수 있느냐, 이게 이제 뭐 테슬라를 포함한 글로벌 전기차 쪽에 대한 포지션이나 혹은 2차 전지 전반에 대한 추가 수주 여부 등에 따라서 분위기 나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제 변수는 LG 에너지 솔루션인데, 저는 LG 에너지 솔루션이 LG화학이 지분을 너무 많이 갖고 있어서 못 간다고 보는 쪽인데, 못 가고 있다고 보는 쪽인데, 이게 이제 고점을 시도를 해주느냐 아니냐에 따라서 다른 2차, 저는 시도는 할 것 같은데 다른 소재주가 50% 이상으로 올라올 수 있느냐, 50% 선에서 부딪히느냐를 아마 LG 에너지 솔루션의 60만 원 돌파 여부가 결정해 줄 것 같아요. 그거 보시면서, 그거 보시면 LG 에너지 솔루션 아주 주가 움직임이 안정적이니까 LG 엔솔이면 60만 원을 넘어가 준다. 그러면 뭐 포스코 퓨처엠, 에코프로 BM 이런 양극재 필두라는 종목 섹터는 오히려 박스권 중단 이상까지 한번 볼 수 있다. 이렇게 조금 더 높게 가져가셔도 되고요. 엔솔이 60에서 힘이 좀 없다 그러면 절반 정도에서 물량 조금 컨트롤 하시면서 다시 하단 근처를 본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조절을 해 나가시면 된다 이거죠. 그리고 오히려 최근에 올라온 뭐 예를 들어 동진 세미캠이나 이런 반도체 소부장들이
단기적으로 확 올라와서 이거 차트만 보는 사람들은 이 좋은 차트처럼 보이거든요. 그죠? 차트만 보는 분들은 밑에서 거래 터지고 이렇게 되는 게 되게 좋은 차트로 보이지만 이게 이제 실적이 넘어가지 못하는 상태에서 과연 박스를 넘을 수 있겠느냐 이거예요. 이게 겹겹이 이제 매물인데 이런 매물을 넘어서 월봉으로 보시면은 이런 동진 세미캠 같은 종목이 이게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이 주식이 이렇게 가는 게 아니라면 여기 매도 아닙니까? 상단 아닙니까? 여기가? 여러분들 어떻게 보이세요? 저는 이게 넘어가는 게 아니라면 매도라는 거거든요. 넘어갈 수 있느냐 아니냐는 결국은 실적이라는 거죠. 근데 반도체 삼성전자 하이닉스 여전히 부진한 상황에서 소부장에 제가 계속 경계 의견 드리고 1분기 실적들이 그렇게 많이 나왔죠. 실적 부러진다. 작년 실적 보고 투자하면 안 된다. 그러면 지금 예를 들어서 반도체 소재 장비 쪽이 뭔가 강력한 실적 증가의 모멘텀이 나오지 않으면 이건 상단인 거죠. 이런 거 차트 보고 따라가시면 여기도 차트 얼마나 예쁩니까? 여기도 차트 얼마나 예뻐요, 여러분. 보세요. 저도 뭐 차트 보는 사람인데 이 차트 얼마나 예쁩니까? 이런 자리도 이렇게 딱 넘어가서 이건 뭐 아 좋다 간다 할 만하잖아요. 이 예쁜 차트가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요. 이렇게 깨진다. 차트가 중요하지 않은 건 아닌데 차트만 보시면 안 돼요. 기업의 이익 흐름과 차트가 상이할 때 다시 말해서 기업의 실적 전망이 부진한데 주가가 올라와서 그림이 상방으로 잡혀 있는 건 그건 속임수의 경우가 아주 많아요. 이런 것들 주의하시면서 2차전지 반도체를 많이 가지고들 계시니까 지금은 사실 쉬운 방법은 꿈을 당분간 너무 크게 꾸지 않으시면 돼요. 직전의 변동성이 특히 2차전지 쪽에서 너무나 컸었고 그 2차전지가 조정받는 자리에서 그 2차전지가 조정받을 때 다른 업종이 또 반발 상승이 또 너무 컸고 변동성이 아주 큰 한 두 서너 달을 지나왔단 말이에요. 지금 시장이.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큰 변동성에 너무 막 큰 기대와 두려움을 가지고 계시는데 저는 오히려 변동성이 줄어드는 과정으로 진입되고 있다는 거예요. 올라가는 거 따라가지 말고 밑으로 내려가는 거 던지지 말고 오히려 역으로 저는 추세 추종자이기 때문에 이런 얘기 잘 안 하는데 오히려 지금은 좀 올라오면은 조금 줄여주고 밀리면은 조금 받아내주는 게 오히려 좀 중수익을 낼 수 있는 구간이다. 지금은 고수익보다는 그런 중수익 전략으로 가시고 뭐 시장에 막 휩쓸려서 가는 거 우르르 쫓아가고 내려가는 거 막 집어 던지고 하시다 보면은 별로 손해 안 봐도 되는 시장에서 나만 손해 보는 결과가 나올 수 있습니다. 장세 뭐 크게 보면 나쁘지 않으니까 이런 점을 잘 주의하시면서 매일매일 중요하지 않다. 주식시장은 큰 흐름상으로 보면은 뭐 나빼 수준인데 근데 당분간은 속도 조절이나 이런 부분들이 좀 있을 것 같으니 거기서 중심 잘 잡으시면서 거래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말씀을 못 드린 섹터가 뭐 엔터나 저 방산 이쪽은 실적이잖아요. 그죠? 엔터나 방산 이런 건 실적인데 그 실적주들은 추세가 살아 있는 동안은 끌고 가시되 좀 과열 들어간 것들은 뭐 기술적으로 뭐 11선 같은 것들 깨지면은 조금씩 이제 쉬어간다. 이것도 쉬어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결국은 실적이니까 그렇게 보시고 제가 오늘 화요일이죠. 이제 목요일 날 명인 복귀를 하고 목요일 저녁에 지금 시장이 5월 말에 약간 스탑앤홀드 잠깐 주식을 조금 뭐 이익 실현을 해놓거나 단기 매도를 좀 해가지고 약간의 현금을 만들어야 되느냐에 대한 고민을 여러분들과 함께 여러 가지 데이터들 좀 보면서 좀 공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이제 제 유튜브 채널이 있습니다. 김동현 TV에서 목요일 저녁에 라이브로 진행이 되니까 이 시간대에 많은 참여 바랍니다. 한 주간 성공 투자하시고요, 여러분. 다음 주 화요일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동현입니다.